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어떤 토지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했던 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충청남도 아산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산시가 이제 유명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 KTX 정차역이 천안 아산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산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탕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어떤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게 됐고 지가 상승을 견인하게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그리고 서울에서 예전에는 이제 기차역이었던 서울에서 천안까지 그 기차역들이 복선 전철이 깔리면서 천안역에 그 다음에 그 복선 전철역이 뚫렸고 그 다음에 천안 아산역에 이 고속 KTX 역사와 같이 만나면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지역이 아산 신도시라든지 이어서 탕정지구까지 개발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아산이 명실상부 상당히 떠오르는 지역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한때는 아산시가 집가상승 대한민국에서 1위 할 정도로 집가상승을 견인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게 어떤 과거의 그런 모습이었었다라고 하면 그게 바톤을 받아서 앞으로 아산시 내에서도 계속해서 집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아산시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도시 기본 계획, 그 결국에는 뭐냐면 이 도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사진을 통해서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도시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돼서 어느 쪽으로 개발돼서 그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기본 계획 확인원을 토지 이용 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기본 계획을 통해서 청사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산시 이제 도심 기본 계획 현황을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은요. 먼저 토지 용도 지역에 대한 지정 현황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 도시가 지금 현재 용도 지역으로 어떻게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느냐. 항상 보게 되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개발 압력이 들어갔을 때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시 지역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땅이 희소하다 보니까 개발 압력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수급에 의해서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공급량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개발이 크게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공급이 상당히 적은 주거지라든지 상업 지역이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용도 지역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체 면적을 100이라고 구성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도시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16%고 나머지는 비도시 지역은 83.9%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 지역,
그 다음에 뭡니까?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세 개를 통틀어서 이제 비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면적은 지금 보시면 나와있던 대로 전체 면적의 2.6% 정도, 그리고 해당이 되는 주거지역과 0.4% 해당이 되는 상업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주거지 상업지역 포함해서 한 3%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상당히 적다. 결국에는 집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갈 때 결국에 뭐냐면 그 지역 근처에 전철 역세권이 들어온다거나 RC가 들어온다거나 대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기업도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 바운드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바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제가 조금 지금 이제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도 2030년 예정 용도 지역에 대한 어떤 진영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시가와 용지가 있고 시가와 예정 용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도시지역으로 이제는 진행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시가와 용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시가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용지를 말하는 거고요. 시가와 예정 용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건물들이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지역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시지역 중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한 7.6%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총계가 한 100% 정도 되는데, 주거용지로 해서는 3.2%, 지금, 그 다음에 상업용지 0.5%, 공업용지가 2.1%, 그 다음에 관리용지가 1.2% 정도 해당이 되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건물들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시가와 예정용지는 뭐냐면, 도시지역으로 찍혀져 있긴 하지만, 건축행위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현지는 뭐냐면, 전답으로 쓰고 있는, 아직 도시가 진행이 되지 않은 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당연히 시가와 예정용지 7.4% 정도 해당이 되는 지역에, 나머지는 다 보존용지로 지금 85%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지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시가와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전답으로 쓰고 있거나 아직 공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개발에 대한 압력에 따라서 당연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땅값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이 비율이 한 2.4% 정도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요 지역 주변에 대한 어떤 개발 정보를 확인함으로 해서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어서 지금 보시면은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요 지역이 지금,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산 신도시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유하는 지역 중에서 여기가 뭐냐면, 천안 아산 KTX 정차가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지역은 뭐냐면, 서울에서 전철이 천안을 경유해서 천안 아산 경유해서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홍성 쪽으로 연결되는 전철이 현재쯤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천안 신도시가 경유된 이 지역이 바로 이제는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면서 신도시와 그다음에 삼성의 탕정지구가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냐면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요 지역이
천안 아산과 더불어서 온양과 도고 쪽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이 중심축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메인으로 개발된 지역이 어디냐면 요 신도시권이 가장 크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온양이라고 되어 있는 이호기가 이 아산의 중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산의 중심권이다 보면 이게 구시가지 쪽이다. 그래서 이 구시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쪽에 신시가지가 최근 들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크게 개발이 됐죠. 땅값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배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양온천역, 이어서 신창역까지 연결되는 지역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지역이 집가 상승 요인을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이게 요 도로가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죠. 당연히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천안 쪽이 먼저 개발됐고 더불어서 이제 아산으로 연결되는 요 라인으로 개발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까지는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요게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아산 천안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아산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해서 전철역으로 개발 이렇게 됐겠죠. 요게 바로 핵심축으로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이 되겠느냐 이분들. 자 조금 지금 좀 참고를 해드리게 되면 요렇게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예전에는 얘가 IC가 천안 IC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긴 IC가 하나 있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요 지역이 바로 북천안 IC가 새로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북천안 IC를 경유해서 연결되는 게 어디냐면 둔포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결국에는 뭐냐면 둔포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 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러니까 아산에서 보면 테크노밸리 이제 공단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 지역 둔포 쪽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현재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그쪽 지역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중심축을 따라서 당연히 보조축으로 해서 개발되는 양상이 왜 그러냐면 바로 천안 북천안 IC가 들어옴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둔포 쪽으로 집가 상승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핵심축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서해안고속도로라는 거죠. 서해안고속도로. 이 서해안고속도로가 되는 거고 또 지금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되는데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택을 경유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주 방향을 통해서 홍성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냐면 기존에는 서울 부산 경유해서 어떻습니까? 이 전철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개발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부분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 화성에서 연결되는 전철역까지 해서 전철역이 서해안 KTX죠. 그 다음에 홍성 쪽으로 연결돼서 어떻습니까? 이쪽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서해선 KTX와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요 인주 방향이 앞으로 향후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기존에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속도로와 전철을 따라서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북천안 IC가 생기면서 이 둔포 쪽으로 영향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2 서해안고속도로를 끼고 그 다음에 KTX가 경유하는 요 인주권이 앞으로 아산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도시 공간 구조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온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산 신도시와 그 다음에 도고 쪽으로 연결되는 이 전철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지금까지 현재 모습이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인주와 어떻습니까? 이쪽에 둔포 쪽과 밑으로 이제 송악구로 좀 약하긴 하지만 송악 쪽으로 해서 보조발전축으로 연결될 텐데 그럼 제가 볼 때 관점으로 볼 때는 이쪽이 어떻습니까? 이쪽이 서해선 KTX와 아울러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경유하기 때문에 인주 쪽이 훨씬 더 앞으로는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교통망을 이제는 교통망을 좀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조금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요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제 KTX라고 보시면 되고, KTX가 지금 아산을 경유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 천안 아산, 요 KTX 정차역 여기 하나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천안 아산은 천안하고 아산하고 거의 경계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산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산 쪽에. 그래서 천안하고 아산을 경계점에 둬서 이게 개발이다 보니까 이쪽이 신도시 쪽이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천안 신도시하고 아산 신도시 경유하고 이쪽으로 해서 탕정면 쪽으로 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아산하면은 뭐 천안이다. 천안 아산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천안과 이 아산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통합을 시키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행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광역권으로 커지게 되죠. 광역권으로 크게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인구가 한 100만 도시까지 육박할 정도로 현재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고속 KTX를 따라서 개발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 바로 장항선입니다. 이 장항선도 지금 현재 복선 전철이 이제 뚫리면서 이쪽에 환승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배방역,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온양온천역 중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요거 신창역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여기까지가 전철이 개통이 돼 있고, 그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어서 홍성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가상승 요인이 작용하는 지역은 이렇게 신창역을 기점으로 해서 요 지역 새로 신설되는 지역이라든지 새로 개량이 되는 전철 역세권 주변 이런 지역들이 땅값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이제 도로 교통망들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래가치 부분인데, 그 미래가치에 대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냐면 여기 이제 요 지역 이렇게 내려가는 요 노선이 있죠. 요 노선이 바로 서해선 제2서해안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요 선이 바로 서해선 KT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서해선 KTX하고 그 다음에 이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인주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주권 같은 경우는 KTX와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경유를 통해서 앞으로 이 아산에 대한 어떤 개발 축으로 상당히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산은 이제 요 지역이 이제는 온양온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도시가 이제는 구도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도심권인데 이 도시가 이제는 확장이 되고 개발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안아산 KTX가 들어오면서 요 지역이 어떻습니까 신시가지 축으로 개발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산의 집가상승 요인을 작용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천안아산
이쪽 역세권 주변에 아산 신도시권 요 지역이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시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인주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주권은 바로 평택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에 대한 어떤 배후 도시로서도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 확인을 하고요. 잠깐만요. 자, 요 부분은 도시 기본 계획이죠.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항상 똑같습니다. 도로망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쪽으로 해서 모든 개발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또는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보셨던 대로 요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에 대한 면적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전체 면적 중에서 보시면 원래 요 지역이 이제는 상업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도 있고 찍혀져 있는 요 지역이 구도심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산은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 간에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권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강북이 먼저 개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북이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강남으로 개발되고 점점점 확산이 돼서 그 다음에 경기도권이 서울로 편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확인이 되는 것처럼 아산도 먼저 구도심권이 개발된 게 어디냐면 이게 온양온천을 끼고 요 지역이 먼저 구도심권으로 개발됐고요.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권만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서울도 보시게 되면 강북이 땅값이 비쌉니까? 강남이 땅값이 비쌉니까? 당연히 강남이 더 비싸죠. 왜 그러냐면 신시가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활용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당연히 신시가지 쪽으로 개발이 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지역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으로 찍혀져 있죠? 주거상업지역. 왜 그러냐면 당연히 KTX가 들어가는 정차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가 개발되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지역이 바로 주거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전철 역세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건 배방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연결되는 이제 신창역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찍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 지역이 바로 어떻습니까? 요 지역이 바로 천안 아산의 중심축으로 개발됐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바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아산이 땅값이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어디냐면 그러면 어느 지역에 또 주거지가 찍혀져 있느냐. 여기 보니까 요 지역 탕정면이죠. 그러니까 탕정면 쪽에 보면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 좀 찍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둔포 쪽으로 성안 쪽으로 해서 아산 테크노밸리가 있는 지역에 어디입니까? 주거지역이 좀 찍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주 쪽에 있는 지역이가 인주 쪽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보라색을 끼고 있는 지역이 뭐예요? 보라색을 끼고 있는 지역이 뭐냐면 공단들, 공업, 기업들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공단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가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크노밸리 쪽으로 해서 주거지가 찍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인주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는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지금 앞으로 유념이 좀 보셔야 될 지역은 바로 이쪽 이쪽 지역과 제가 이쪽 지역을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 지역이 뭐냐면 아까 신창역 이후로 연결되어 있는 전철 역세권 주변이 바로 요 세 지역이 앞으로 아산 지역의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신창역과 더불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추가로 연결되는 장항선 복선 전철이 뚫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되는 뭡니까 이게
이거는 뭐냐면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전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인주 쪽은 당연히 엄청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에 있어서 북천안 IC가 연결돼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의 북천안 IC에서 바로 성안 쪽으로 경유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그 팩트가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쪽이다라고 보냐면 당연히 KT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교통의 핵심 라인 지역인 이 인주권이 앞으로 이 아산에서는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지자체에서 앞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저는 바로 인주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과 바로 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비도시 지역권이기 때문에 크게 이 아산권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크게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나 현재 가치는 어디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천안 온양과 그다음에 천안 아산 KTX라는 신도시권, 여기는 현재 가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땅값을 올리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디다? 바로 요쪽과 요쪽과 요쪽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상당히 지금 중요한 정보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아산 인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아산 인주권의 어떤 배후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그 인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주권이 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제가 판단을 하냐면 요 지역은 바로 평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산에 보면 요 밑에 지금 이 하단 쪽이 바로 인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주 쪽 바로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 지역으로 해서 뭐가 있습니까? 요 지역으로 해서 평택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해서 개발되냐? 평택이 이렇게까지 개발되는 데 있어서 그 시발점이 뭐냐? 바로 평택항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택항이 개발됨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됐고 지금은 최근에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고덕 신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평택시인데 바로 그 평택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 배후의 영향권을 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아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산 지역이 그래서 왜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예상 지역이다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지금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바로 밑에 아까 인주권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왜 인주권이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이 위쪽이 바로 어디냐면 위쪽이 바로 평택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평택보다도 아산 쪽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와 이슈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평택을 공부할 때 평택항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평택항은 우리나라 항만 중에서 5번째 정도로 큰 무역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만 해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큰 규모로 개발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5대 항 중에서
가장 큰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후에 평택항을 끼고 있는 아산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배후에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주다 보니까 이 인주가 앞으로 새롭게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인주가 왜 뜰 수가 있냐? 그러면 그냥 평택항 옆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인주가 뜨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주에 왜 뜰 수 있는 거냐? 그럼 바로 인주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이 교통망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중요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파란 부분들, 이렇게 파란 선이죠? 이렇게 파란 선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요 파란 부분은 뭐냐면,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성 송산에서 홍성까지 연결되는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 사업비가 연결되는 들어가는데 2020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현재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서울 여의도에서 홍성까지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주까지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인주라는 지역이 뜰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인주는 전철역도 없었고 고속도로 IC도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 여기에는 뭐냐면 아무 교통망도 없었던 지역이 엄청난 교통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핵폭탄처럼 지가상승이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들이. 자, 그러면 아까도 보면은 도시화 용지가 있고, 앞으로 뭐냐면 도시화 용지가 될 땅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인주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화가 된 땅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개발이 많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현재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난 지역이 어디다 그러면 이 아산 인주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없었던 전철 역사가 들어옵니다. KTX 역사죠. 그럼 인주 역사가 들어옵니다. 인주 역사. 어디냐면 현대자동차 부근에 인주 역사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노선이 이게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평택 분기점 바로 밑에서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분계가 됩니다. 이게 분계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인주 쪽으로 내려가는 요 지역에 새로운 IC가 하나 뚫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IC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IC가 하나 신설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IC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KTX가 전철 역사가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없었던 교통망이 갑작스럽게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에 도시 용지, 그러니까 도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 더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부여 익산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조 7,238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천안에서 또 어떻습니까? 천안에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인주 분기점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이 부근에 IC가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도시용지, 초록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찍혀져 있는 이게 도시용지인데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요 도시지역은 현재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개발이 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렇게 인주 I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주 역사가 들어가고, 천안에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어떻습니까? IC가 들어가게 되면 요 도시 용지는 이런 교통망에 어떻습니까? IC와 전철 역세권으로 둘러싸여져 있음으로 해서 이 도시가 한층 더 개발 압력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요 인주 산업단지가 앞으로 향후에 개발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아산 에코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여기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 바로 평택항인데, 평택항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어떤 배후 도시로 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아산권의 중에서 어디냐면 인주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보면은요. 자, 지금 여기 자, 평택항하고 조금만 더 연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게 바로 인주권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용지인데, 요 지역은 새로 생기는 이 제2서해안고속도로 IC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뭐냐, 서해선 KTX 정차역과 지금 현재 천안에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신설 IC와 분기점이 두 개가 들어오고, 이 도시적인 용지를 둘러싸서 교통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요 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 생기는 요 지역은 제2단계 평택항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요 지역으로 해서 도로가 뚫리면서 인주로 다이렉트 노선이 생기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평택항은 요 지역이 배후에 더 크게 개발됨으로 해서 천덕지구와 평택관광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면 요 인주는 그냥 평택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평택에 대한 어떤 배후로서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도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도 아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될 지역이 어디냐면 이 인주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주라고 하는 지역은 아산의 어떤 개발 방향성에 있어서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평택항과 더불어서 배후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주 도시지역으로 지켜져 있는 주거지역들, 여러분들 정말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 바로 도시지역 지켜져 있는 지역은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지역들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 주거지로서의 지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응? 얼마나 놀라운 정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토지는 바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예상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 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갖고 투자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의 모습에서 한층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좀 더 이어서 아산시에 대한 어떤 지적 현황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산시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표현했던 대로 자, 아산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위쪽으로는 이제 평택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으로는 이제 천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홍성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는 이제 공주로 연결되는 그 지역에 샌드위치 껴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샌드위치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영향권에서 천안에서 좀 밀렸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당진권에서 조금 밀렸던 지역이 어디다라고 보시면 이 아산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산이 뜨게 된 경우가 뭐냐면 서울에서 이렇게 KTX가 들어가면서 선안 아산 KTX가 들어가면서 요 지역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철이 이렇게 뚫리면서 어떻습니까? 요 지역이 부각이 되면서 아산이 크게 개발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그 도로가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분들은. 이 도로는 어디냐면 평택에서 이게 화성에서 평택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게 새로 신설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설돼서 이렇게 갑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약간 소외돼서 개발이 된 지역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요 중심권에서 서울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화성 평택 민자도로를 통해서 아산시를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아산시가 개발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집가 상승이 더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쪽 둔포 쪽이 개발되는 이유가 뭐냐면 북천안 IC가 뚫리면서 접근성이 좋아졌죠. 이분들이.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인주 쪽이 개발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평택 항만을 끼고 있다는 거죠. 평택 항만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는 KTX가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인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주는 교통망의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천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천안 당진강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IC가 개통이 되면서 인주권은 바야흐로 교통의 핵심 축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는 지적 현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쪽은 이제 중심권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아산 신도시가 개발됐고 이쪽은 대방역, 그 다음에 이제는 도고온천,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신창역까지 이제 전철이 뚫리면서 여기까지가 신시가지로 개발됐고 여기는 이제는 온양온천을 끼고 있는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를 끼고 신시가지 쪽으로 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신창역까지 개발됐다라고 하면 요거는 현재까지 아산의 모습이다. 현재까지 아산이 이렇게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미래에 대한 모습은 뭐냐면 이 도고 쪽으로 연결되는 이 도고온천 방향과 그 다음에 아산 테크노밸리가 잡혀져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들, 그리고 다시 눈여겨볼 지역은, 가장 핵심으로 눈여겨볼 지역은 바로 요 지역에 있는 인주권에 해당이 되는 지역. 요 지역이 앞으로 아산의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거 지역들을, 상업 지역 또는 눈여겨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지역 중에서 제가 아까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지역. 요 지역은 현재 비도시, 그러니까 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예정 용지로 많이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주산업단지와 더불어서 평택항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교통망을 끼고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속도로라든지 KTX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IC와 전철역과 그 다음에 IC가 어떻습니까? 이 도시적인 용지를 둘러싸여지기 때문에 평택항과 더불어서 평택항에 포함이 되기도 하면서 인주에 대한 개발 핵심축으로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산에서 개발 핵심축으로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요 인주 방향이 한번 정말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핵심은 뭐냐면 이 지자체에 대한 어떤 개발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자체에 대한 현재 가치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중요한데, 그 미래 가치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그 미래 가치 중에서 가장 핵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인주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주권에서 여러분들은 잘 눈여겨봐야 될 지역은 어디냐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중에서 어떻습니까? 아직 건물들이 들어가지 않은 전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눈여겨보고 미래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여러분들 어떤 부를 키우고 재산 증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고 제 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도 인주권은 이 아산 지역 중에서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을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개발 압력이 가장 거세게 밀어닥칠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발 압력이 들어갈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냐면 공급량이 적은 땅을 공략을 해라. 그럼 공급량이 어떻습니까?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발 압력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괴리 현상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주권에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만약에 지금쯤은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가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그 충청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뜨고 있는 이 아산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아산 지역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집가 상승 예상이 되는 그 지역으로 인주 쪽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적을 확인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인주권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상당히 열려 있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들 재테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어떤 재테크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오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도가 높을 지역, 그런 지역으로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